1월 29일 10년에 20억을 모으기를 도전하고 있고 기록에 남기고 있는 진아입니다. 예상 밖으로 오늘 주식이 반등을 했습니다. 어저께 밤에 그 나스닥이 좀 더 떨어지면은 오늘 추매를 할 생각이었는데 어제 나스닥이 반등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코스피도 반등을 해서 제가 생각했던 지수가 안 와서 오늘 추가 매수는 하지 않고 그냥 장을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패닉 상태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냉정하게 지금 현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한번 남겨봅니다. 당연히 제 생각이기 때문에 항상 틀려서 뭐 이번에도 틀리겠지만 뭐 어찌됐든 그 대응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그 전에 제 영상을 남기고 나면은 그 댓글을 한 세 분 정도 남겨주시는데 그 분 중에 그 해피 바이러스라는 분 맞나? 아, 예. 해피 바이러스라는 분이 그 댓글을 남기셨는데 주식 4개월 차라고 그렇게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생각도 나고 저도 정말 주식 초보입니다. 주식 초보고 4개월 차 정도면은 뭐 공부를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죠? 저하고 비슷하지만 저보다 잘하실 수도 있고 잘하리라 뭐 생각을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저의 그 주식을 하면서 느낀 점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좀 하면은 저는 그 주식 7년 차거든요. 7년 차고 실제로 주식 3년 동안은 오로지 차트 매매만 했습니다. 차트를 끝까지 후벼 파가지고 그 온라인이라든가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 방법 있죠. 그 주식을 매수 매도하는 뭐 5일선을 따라가면서 매매를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흑산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표도 보면서 하고 지금은 사실 다 까먹었습니다. 다 까먹었는데 그때는 정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차트에 대해서는 뭐 수급을 보는 매매도 있고 거래량을 보는 매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방법들을 다 해봤거든요. 3년 동안. 정말 그 차트를 처음에 그 차트 공부를 할 때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하루에 장이 끝나고 나면은 그 모든 종목 한 2,000개 종목인가 그 차트를 모두 돌려봤습니다. 모두 돌려보면서 이걸로 내가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그 누구보다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 시간도 정말 피해가 갈 정도로 그렇게 차트에 빠져서 공부를 하고 매도를 해보면서 느낀 거는 3년을 해보고 나서 제가 지금은 차트를 전혀 안 봅니다. 그 전혀 안 본다는 거는 차트로 매도의 그 시점을 잡지 않는다는 거죠. 차트는 보죠, 당연히. 보는데 여러 가지 뭐 5일선, 뭐 11선, 30일선, 60일선, 120선 이런 거는 전혀 안 봅니다. 보면은 뭐 그런 많잖아요. 뭐 역삼각 배열이니 뭐 해가지고 여기서 수렴을 해가지고 올라가느니 여기서 이제 떨어지는 그 시점이니 그런 거는 그런 거는 지금은 전혀 안 보고 뭐 이게 생각이 이렇게 납니다. 나서 뭐 모든 이평선들이 폭이 좁혀졌을 때 그때 매수 타이밍이다 아니면은 눌림목 매매를 해야 된다 뭐 거래량이 뭐 기존 거래량에 비해서 몇 배 이상 터졌을 때 그때 3분의 2 정도 눌림에서 한번 반등이 나온다. 아무튼 별의별 매매 방법을 다 해봤거든요. 저는 이거는 저만의 방법. 차트 매매로 실패를 했다는 게 다른 사람들은 돈을 못 번다는 게 아니고 저는 실패를 했습니다. 저는 그 열에 여덟에 들어가는 사람이라서 저는 실패를 한 사람 입장에서 조금 4개월 차 해피 바이러스님이 4개월 차가 됐다고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솔직히 우리 그냥 솔직히 이야기를 하죠. 딱 까놓고 사실 초보 아닙니까? 우리가 회사에 그 어떤 회사가 그 매출이 좋고 앞으로 실적 향상이 될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파악을 하고 잘 한다는 거는 고수 영역이죠. 그런 사람들은 지금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같이 초보는 특히 저는 그 A라는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가 앞으로 지금 수익을 잘 낼지 어떨지 사실 저는 모릅니다.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그 재무제표를 봐도 알 수가 없는데, 그래도 조금 더 현명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제가 쓰는 전략을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참, 이게 정리를 딱 해서 이렇게 딱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이게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조금 그냥 생각나는 대로 늘어지게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제가 매수를 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큰 시장을 봅니다. 큰 시장을 봐서 특히 보는 게 금리 인하 인상 동결 그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시장에 돈이 풀리는지, 유동성이죠. 유동성. 지금 현재 유동성이 좋죠. 지금 그 레포 금리 때문에 그 FOMC에서 돈을 많이 풀고 있죠. 작년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트럼프의 말, 그리고 시기. 예를 들어서 뭐 대선이라든가 총선이라든가 이런 시기, 그리고 그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섹터별로 봅니다. 섹터별로 볼 때 제가 어느 회사가 잘 나갈지, 어느 섹터가 잘 나갈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찾아보면은 앞으로 좋아질 섹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매수를 하는데, 매수를 할 때도 섹터별로 종목 하나씩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섹터 내에서도 잘 나가는 회사가 있고 못 나가는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섹터가 좋으면 전체적으로 열 종목, 열 종목에 같은 섹터에 열 종목이 있다. 그러면은 여덟 종목은 비슷하게 올라가거든요. 여기 떨어질 때도 비슷하게 떨어지고. 그래서 어떤 회사가 좋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열 종목 중에 한 몇 종목을 같이 사는 겁니다. 같이. 예를 들어서 종목 하나에 만약에 100만 원을 살 거면은 그 100만 원을 같은 섹터에 한 다섯 종목으로 해서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사는 겁니다. 왜냐면 어느 회사가 잘 나갈지 그 기업 분석이 잘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섹터를 사는 거고, 그리고 재무제표 좀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재무제표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뭐 이런 거죠. 이렇게 공부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저기 책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재무제표 이렇게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게 없어가지고 이거 중국집에서 시켜 먹은 이걸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재무제표 책 보면서 최소한의 그런 안 좋은 회사는 피해 가자는 거죠. 이 재무제표를 본다고 해서 그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지만, 최소한 적자 기업은 아닌 거는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적자 기업이 아닌 회사로 우선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그 다음에 섹터별로 그렇게 종목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매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회사가 실적이 앞으로 날지 안 날지에 대해서는 만약에 잘 모른다. 그러면은 그 회사가 실적이 앞으로 안 좋아질 것 같다, 또는 지금 데미지를 입고 있다, 이런 경우는 알 수 있잖아요. 지금 발생되고 있는 현상이니까. 그런 회사들을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으면은 조금 더 기다렸다, 한 타임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면은, 분할로 매수를 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손실을 보긴 하겠지만, 잘못 봐서, 근데 그렇게 엄청 크지는 않을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지금 그 우한 폐렴으로 지금 주식이 많이 밀렸죠. 많이 밀렸는데 그 중에 더 많이 밀린 종목이 있고 작게 밀린 종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실제로 우한 폐렴 때문에 그런 어떤 여행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항공, 그리고 그런 면세점 이런 데 보면은 실제적인 타격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안 가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은 1분기 실적이 안 좋겠죠. 그러면 그 회사들은 실제적인 타격을 입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앞으로 돈을 잘 벌지 못 벌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일단은 데미지를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회사들은 실제 주가는
실적을 반영을 한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사는 조금 앞으로 올라가려면은 좀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그 우한 폐렴이 지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한한령이 풀리고 나면은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부터 매수를 할까 아니면은 좀 더 대기하고 있다가 매수를 할까, 그거를 타이밍을 봐야 되거든요. 그걸 잘 모르면 분할로 10분할 20분할 해가지고 계속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사면 되는 거고, 그거를 좀 더 파악을 할 수 있다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뭐 이 부분은 얘기는 안 했지만, 지금 그 폐렴으로 인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데미지를 입는 업종들, 중국 관련주 중에 데미지를 입는 업종, 실제적인 매출에 실질적인 타격을 입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저는 지금은 이제 관심 종목이기는 하지만 그런 종목들을 제가 그 전에 매수를 좀씩 해왔다 그러면 일단 멈추죠. 멈추고 조금 더 지나서 좀 주식시장이 올라오고 좀 주식 그 폐렴이 끝나고 안정화가 될 때, 그때도 아마 그 실제적인 타격을 입은 회사들은 주춤주춤 할 겁니다. 왜냐면 음, 실적이 안 좋으니까,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거니까. 그럴 때 이제 한 3월 달이나 2월 말이나 3월 달쯤 돼서, 그때도 얘네가 주춤주춤하고 안 올라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매수 시작을 하면은, 이제 1분기 실적 나와서 당연히 1분기 실적이 안 좋고, 그러면 이제 2분기부터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럴 때 그 시점쯤에 이렇게 매수를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게 할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이게 다 까먹었네. 그리고 음, 이게 중요한 거는 꼭 분할로 사고, 그리고 종목당 비중을 조금만 넣자. 이거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비중을 조금씩만 넣고 여러 종목을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 제가 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그 배터리 2차 전지 관련주가 LG화학하고 삼성 SDI가 종목이 있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거를 궁금해합니다. 어느 회사가 더 잘 나갈지. 둘 다 사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둘 다 사요. 둘 다. 둘 다 사서 뭐 이게 둘 다 사면 뭐 어쨌든 1, 2등으로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왜냐? 우리는 볼 줄 모르니까, 초보자니까. 그래서 종목을 그렇게 경쟁 업체가 있으면은 하나를 뭐 골치 아프게 고민을 해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사서 어차피 같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매수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에 핫할 때 그때는 그 종목을 사면은 안 된다. 그게 정말, 예를 들어 지금 반도체는 조금 예외긴 하지만, 그 저도 옛날에 그런 부분을 많이 그 차트 매매하면서 그게 차트에 그렇게 나타나요. 이게 결국에는 사면은 거의 꼭지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좋다 좋다 할 때 그때 들어가면은 물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너무 핫하고 내가 늦었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조금 여유를 갖고 좀 후발주자라든가 그 다음에 올 섹터를 골라서 천천히 매수를 해 나가다 보면은, 꾸준히 매수를 하고 기다리면은 수익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사실 잘은 모르지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비중 조절을 꼭 하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고, 종목을 잘 모른다. 그러면 그 섹터에서 조금 재표 보고, 조금 재무제표 좋은 회사들, 그리고 뭐 배당을 좀 주는 회사들 이렇게 포함해서 여러 같은 섹터에서 여러 회사를 조금 매수를 한다. 그리고 급등주 급락주는 안 산다. 예를 들어서 저 바이오주는 안 사거든요. 그게 대응을 못해서 안 사는 겁니다. 수익을 저도 보고 싶은데 대응을 못해요. 대응을 못하고 재무제표 보면은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못 사겠고, 그래서 그런 이슈들로 이렇게 좀 매수를 하는데, 뭐 간단한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겁니다. 일단 주식 시장 전체로 봤을 때 지금 유동성이 좋죠. 유동성이 좋고, 그리고 이번 트럼프 총선 때문에 주식이 우상향할 확률이, 사실 확률로 따지면 51% 이상은 됩니다. 그러면 그냥
좋은 회사 닥치고 들고 가면 수익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그렇게 하는 거고, 좀 이슈 테마를 조금 만약에 탄다 해도,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한진칼 같은 경우에 3월 달에 그 주주총회인가 그거 있죠. 그 대표 뽑는 거. 그러면 조금 주춤한다. 그러면 그때 이제 조금 그 걔네 그 땅콩 회양 걔네 누구죠? 그 걔네들 말고 그 회사를 이끄는 사람을 이제 뽑을 때, 저기 그 펀드 회사 걔네들 쪽에서 이기면 아무래도 좀 주주 친화적으로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식이 오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그런 거는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진칼이 조금 밀린다 싶으면은 조금 사서 조금 들고 가 보는 거고, 조금 사서 어떻게 들고 가 보는 거고, 그런 식의 어떤 뭐 이슈를 조금 할 수 있지만, 뭐 그런 것도 어렵다.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런 것도 어렵다 이러면은 그냥 꾸준히 실적 내고 그런 회사들로 조금 한 종목 무너져도 데미지가 좀 적게끔 들고 가도 될 만큼 그렇게 하면 주식 시장에서 크게 몰빵 쳐가지고 급등주 급락주에 몰빵 쳐가지고 그렇게 주식 시장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경우는 적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주식을 잘 못할수록 본업에 더 충실히 해서 그 주식에 넣을 수 있는 돈을 더 많이 만드는 게 저는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주식을 손해를 보고 주식이 안 오를 때마다 이악 물고 더 열심히 제 본업을 충실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식 4개월 차라고 이렇게 글을 보고 제가 도와줄 수는 없고 저도 알려줄 수 있는 건 1도 없습니다. 1도 없는데 그냥 제 경험담, 그리고 제가 어떻게 주식을 하고 있는지 지금 그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남겨놨는데 참고만 하시고, 대부분은 그게 주식 못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표는 안 보는데요. 혹시 그 매도할 때, 특히 매도할 때 힘들잖아요. 매도할 때 힘들 때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딱 하나 지표를 이용합니다. 그 지표가 RSI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그 지표는 과매수, 과매도를 나타내는 그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표를 활용을 해서 그 회사가, 예를 들어서 주식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딱 사놓고 100%, 예를 들어서 시총이 어디까지, 퍼가 얼마까지는 이 회사는 가야 된다. 지금 수익이 얼만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할 매도를 하는 그 시점을 조금 과매수가 많이 나왔다. 그럴 경우에 분할로 이익절을 좀씩 하면서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지표를 만약에 쓰신다면은 RSI 지표 한번 참고 삼아 그냥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내용이 길어졌는데, 일단 일단 그렇다는 거. 이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냥 말 나온 대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그리고 제가 시장을 바라볼 때 지금 저희 전략을 기록에 남겨 보면은, 지금 그 우한 폐렴이 지금 확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죠. 나오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그 지금 치료제가 개발 중이다라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가 나와서 지금 주식 시장이 조금 안정화가 됐는데, 그래도 이게 어떻게 될지 지금 현재 모르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FOMC에서 지금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회의에 들어갔는데, 이 회의를 통해서 지금 가장 체크를, 뭐 누구나 다 알지만 가장 중요하게 지금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 레포 시장 때문에 그 금리 인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돈을 많이 풀고 있었는데, 그 유동성을 약간이라도 축소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주식시장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악재가 두 개입니다. 두 개. 폐렴이 더 확산되는 거, 그거 하나와, 지금은 좀 안정화가 되고 있지만 오늘 분위기상으로는 그 폐렴이 확산되는 그 악재 하나와, FOMC에서 FOMC
FOMC에서 유동성을 축소하겠다라는 그렇게 나오면은 그게 두 번째 악재로 이제 주식 시장이 전체적으로 당분간 조금 이렇게 밀릴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할지는 우선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넋놓고 기다리고 있지만은 내일 만약에 내일 주식시장이 좀 더 반응을 해서 2200 근처에 온다거나 조금 더 반등을 해서 기존에 밀렸던 부분을 조금 더 만회를 하면은 저는 주식 비중을 많이는 아니고 조금만 더 예를 들어서 지금 15% 정도 현금을 들고 있거든요. 이 현금에서 한 5% 정도? 한 5%에서 한 10% 정도만 조금만 더 현금화를 할 생각입니다. 안 할 수도 있지만 제대로 밋밋하게 오르면 그냥 뚜까 쳐맞으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조금 반등을 조금 더 내일 좀 준다 하면은 현금화를 조금 더 시켜서 그 돈을 현금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쭉쭉 올라간다.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 80% 주식 80%만 올라가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는 거고 혹시라도 FO 회의 통해서 유동성을 축소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혹시라도 폐렴 환자가 좀 더 확산이 되면 주가가 좀 더 많이 출렁할 거거든요. 그래서 출렁할 때 그때 있는 현금으로 좀 주식을 좀 더 사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주식 시장 제가 봤을 때는 괜찮다. 그래서 밀려도 들고 갈만하고 이거 올해 전체 시장이 지금 음, 좋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잖아요. 그거 믿고 가야죠. 뭐 제가 뭐 알겠습니까?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가져가면 된다. 해서 너무 횡설수설해서 지금 영상만 길어졌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 그래서 뭐 다 잘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욕심 부리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게 전 제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고 그리고 멘탈 관리 잘하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제 대응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아무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화이팅! 나부터 살아남자. 주식시장 10년 후에 화이팅 화이팅!